교화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 않고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오늘의 법연. 친구가 한번 가보자 해서 갔던 곳이 원불교 수원교당. 그때 계셨던 부교무님이 지금 제 눈앞에 계시네요. 아, 그때 첫 만남이 바로 저였습니다. 첫 근무 때 왔었었는데요. 네. 이 어릴 때부터 이 친구들이 인성이 바르지 않은 친구들은 왜 저럴까 연구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까, 올바른 인성을 책임지는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기왕이면 원불교 교무가 되면 더 너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인성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서 교무의 삶으로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 부모님께서는 그럼 너무나 좋아하셨겠네요. 너무 좋아하셨죠. 합격을 해가지고 오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네. 늘 엄하시기만 하고 늘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혼나기만 했었는데 제 아버지께서 저를 업고 빙빙 돌아주셨어요. 교무님 만나면서 그 마음 공부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마음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 하면서, 그러면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들어가면 더 이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깊이 있게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래, 내가 갈 길은 이곳인가 보다 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불교 교도가 아닌 일반인들도 이렇게 원불교 교리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하면서도 저런 레크레이션을 도입해서 재밌게 해줄 때 충분히 우리 교법으로 승부를 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국의 교도님이 한 분만 계셔도 달려가서 문화법회를 본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네. 매주 일요일마다 전국 방방곡곡을 가면서 네. 문화법회를 봐드리는 풍류로 건조쇼 찾아가는 문화법회입니다. 정말 부담 없이 많은 분들이 네. 풍류로 정말 세상을 건지는 그 광경을 직관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김성곤 교무, 삼동원의 충산 정성곤 교무를 모시고 소중한 법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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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하면 정말 재치 만점이시고 항상 유쾌한 에너지가 따라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즐겁게 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유쾌하게 이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김성곤 교무와 정성곤 교무 신앙생활과 저를 포함해서 세수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 시간은 두 분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곤 교무님은 창작 뮤지컬도 출연을 하시고 네. 또 뮤지컬이라든지 또 노래를 직접 연습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채워가는 그런 기간도 있으셨습니다. 자, 기억에 남는 활동들 좀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가장 최근에 했던 창작 뮤지컬은 조성열 교무님께서 직접 이렇게 만드신 달에 기대어라는 작품을 작년 12월에 이제 올렸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했던 작품이다 보니까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외부 교도가 아닌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는 와중이었는데, 이제 그 분들이 다음에 또 이런 작품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좀 뿌듯하고, 그래서 조성열 교무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 제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뮤지컬을 한다 그러면 연기도 되어야 되고 네. 춤도 되어야 되고 네, 노래도 되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성공 교무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자신 있으세요?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고, 이제 저는 노래하고 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연기적인 부분을 제일 안 해왔던 부분이라서 굉장히 조금 부담이 많이 됐었죠. 네. 그래서 뭘 더 잘한다기보다는 네. 이게 부족한데 이걸 좀 더 채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자, 우리 김성공 교무님의 첫 근무지는 완도 소남 네. 훈련원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었는데요. 네.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만났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임지였고요. 네. 보통 이제 첫 발령지는 부교무들은 큰 교당이나 교도님들이 많은 곳에서 첫 발령을 받고 교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부교무 생활 3년을 보내곤 합니다. 네. 근데 저의 첫 발령지는 완도라는 곳이었어요. 네. 어쨌든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완도 청소년 수련원 일도 하고 소남 훈련원 교도 훈련 일도 하면서 평일날에는 완도 청소년 수련원 학생들을 맞이하고 주말에는 교도 훈련을 하면서 네. 지금 소남훈련원 완도 청소년 수련원은 김성공 교무의 영혼이 갈려져 있는 그렇습니까? 곳이라고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이어지고 있군요. 네, 4년 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이 좀 바꿔 놓은 곳이라서 이제 좀 뿌듯함도 있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뭐 힘든 것도 좋고 즐거웠던 것도 좋고. 네. 그 어떤 식으로 일을 했냐면 이제 원장님하고 저밖에 발령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거기가 16만 평의 땅이 있거든요. 16만 평이요? 네, 16만 평의 땅이 1600평도 아니고 네, 16만 평. 16만 평. 네. 거기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행정일 하다가 수련 활동을 하던 중에 진행을 하다가 잠깐 시간이 날 때 사무실로 가서 다시 행정 계약하다가 다시 진행하고 막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아하. 그때가 정말 제가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하는 때가 있다면 그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면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고 네, 안 돌아가죠. 돌아갈 수도 없고 네, 돌아갈 수도 돌아가서도 없고. 안 되고 네. 네. 그만큼 최선을 다한 네. 곳이었네요. 물론 뭐 엄청난 반응, 청소년들이 완도 지역 또 전라남도 지역에서 이러한 퀄리티 있는 공연과 네. 또 이 다채로운 쇼를 볼 수 있는 곳이 완도 청소년 수련원. 수련원밖에 없다. 이런 소문이 자자해서 정말 그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던데. 네. 뭐 저만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제 같이 계셨던 교도님들이나 이제 분들이 같이 하면서 원장님이나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하면서 퀄리티를 많이 높여갖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제 공연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연으로서 애들한테 좀 더 그동안 학업에 지쳐 있고 이렇게 자기 끼를 발산 못하는 친구들을 좀 더 이제 끌어내줬을 때 그런 희열감이나 그런 뿌듯함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곡을 다 암기하시고 부르시는데 전 천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중에서 가장 본인이 그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18번 애창곡 그게 시대마다 다 바뀔 것 같은데 네, 바뀌죠.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이신지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청소년들이 가장 그나마 따라 부르는 곳이 이제 G드래곤의 삐딱하게 그 곡을 이제 가장 떼창을 하고 같이 무대 위에서 올라와서 막 뛰는 호흡하는 그런 게 너무 좋죠. 청소년들과 같이 호흡할 때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네. 요즘 풍류로 건져쇼 네. 많은 교당을 돌고 있는데요. 교도님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곡 본인이 불렀을 때 네. 어떤 곡이 가장 반응이 좋으세요? 일단은 처음에 치고 나가야 되는 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곡이 이제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네. 이제 또 교무가 또 갑자기 막걸리 한 잔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네.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가 지금 교수님들이 가장 처음에 마음을 열 크게 때. 열는 그런 부분이 막걸리.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정말 교무님이 막걸리 한 잔 이렇게 치고 나가면 네. 거기서 웃음을 그리고 마음을 여는 네.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마음이 확 열리게 네. 반주 없이 반주 막걸리 한 없이요? 잔, 막걸리 한 잔, 반주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막걸리 한 잔이잖아요. 네, 좀 맞습니다. 시원하게 좀 열어주시면 네. 아마 우리 교당도 좀 풍류로 건졌죠. 우리 성공교무님 부르고 싶은데 좀 너무 멀지 않을까? 혹은 뭐 너무 인원이 적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불러주시면 막걸리 한 잔 직접 라이브로 들을 수가 있고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전국의 교도님 풍류로 건조쇼를 초대하는 마음으로 막걸리 한 잔 앞부분만 한 소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막걸리 한 잔
여기까지 보도록.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네, 요 정도만 해야 네. 또 다 들어버리면 안 네, 부를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전곡은 풍류로 건조 쇼에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맞습니다. 막걸리 한 잔. 네. 딱 시작할 때 정말 느낌이 딱 오는 네. 막걸리 한 잔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충사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교당 첫 근무 부교무로 부천교당 근무하시고 또 이제 교훈련부에서 근무하시고 지금은 훈련에 대한 서원을 세우시고 지금 삼동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몇 년째 지금 훈련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네, 그 14년째 살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갈 때 네. 그 뭐든지 저는 좀 부족하니까 한 10년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중간에 여기저기 옮기지 않고 네. 한 곳에서 하나의 분야를 10년 하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어느덧 14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훈련의 중요성 누구보다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훈련에 대한 중요성 혹은 훈련에 대한 서원을 세우시고 살아가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실은 원불교 개교하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 딱 밝혀주시기를 우리 이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 두 번째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훈련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군대 훈련을 떠올리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훈련이 좀 힘든 것, 부정적인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 훈련으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다운 이 낙원 세계로 만들어가는 게 훈련이라면 내가 좀 더 이 분야에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교단에도 보온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마를 해보니까 이 군대 훈련 때문에 약간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언가를 지식을 얻는 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머리로 배우는 건 대체로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거를 내 것이 되도록까지 하는 것은 그냥 교육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사격하는 법을 알려주는 건 교육인데 그것을 실제로 사격을 내가 해서 저 목표물을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복과 단련을 통해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론이 아니더라 이거죠. 이것이 원불교의 정체성이구나. 다른 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는 이론은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방법적으로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런 매뉴얼이 원불교가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우리 같은 중생들이 저 부처님 되도록까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이러이런 훈련법대로 하면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매뉴얼. 일명 요리 같으면은 그 조리법, 레시피가 되는 것이죠. 이걸 하나하나 직접 따라서 내 것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훈련의 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나하고도 제일 맞고 교단에 보훈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으로 승부를 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훈련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에 대한 서원을 가지고 적용시키시고 또 연마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본인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교육이나 훈련 그러면 교관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 지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지도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불교 훈련은 자신 훈련이 근본이더라고요. 자신 훈련 먼저 그래놓고 자기 훈련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훈련시키는 거지 남을 훈련시키는데 스스로가 훈련이 안 되면 그거는 그 이론이지 실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동원에 와서도 부족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초부터 다시 훈련을 하기를 해보니까 한 10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나의 기질이 달라지고 내가 훈련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조금씩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많은 교당에서 지금 또 내년도 법의사령도 있고 해서 저희 목동교당도 지금 교도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교도님들께 우리 삼동원 훈련은 자랑을 좀 하신다면 그래야 또 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삼동원은 그 대산종사님께서 3대 종법사님이십니다. 대산종법사님께서 종법사위에 오르시고도 총부에 오지 않고 삼동원에 계시면서 정산종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렇게 삼동윤리 실현 도량으로 이제 꾸미신 곳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원불교 교도 훈련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 훈련, 그리고 교도 훈련, 국민 훈련, 인류 훈련까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 도량으로 만들어야 되는 곳이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저희가 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프로그램들도 정말 실질적으로 여기 오시면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의 내용들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도훈련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참삼훈련도 굉장히 아주 유래가 있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원불교 교도가 아닌 분들도 이 삼동원 훈련을 안내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성심껏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법연으로 출연하신 두 분께서 어찌 보면 원불교 문화교화를 최고로 선봉해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한 20여 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저와 우리 정성군 교무가 레크레이션을 접목한 교화를 할 때 좀 가볍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유쾌한 법회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교화의 폭을 굉장히 넓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레크레이션, 공연, 음악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접목되어져서 지금 다양한 시대를 우리가 교화 시대를 열고 있는데요. 문화 교화, 그런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 아마 매주 법회를 보시면서 느끼실 것 같은데 성공 교무님은 문화 교화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무엇라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문화 교화라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그동안 이렇게 주변 환경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닫혀 있거나 아니면 좀 우울하거나 뭐 그런 분을 많이 느끼신 사람이 있다면 이 문화 교화를 통해서 좀 더 마음이 열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더 울분이나 이런 것을 좀 터트리는 그런 계기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 번씩은 이렇게 문화 교화 통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던 그런 에너지를 터트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성훈 교무님도 삼동원의 훈련을 오면 첫 시간을 일단 마음을 열게 하는 그렇죠. 시간으로 하잖아요. 네. 문화교화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 원불교의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사님께서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리라 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세상을 바꾸는데 이 풍류만한 것이 없다. 문화를 바꾸는 데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문화가 이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인물이 좀 잘생긴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예쁜 여자를 만나면은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그런 이야기 하죠. 예, 들어보셨죠? 네네. 어디서 유래된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어디서 유래됐습니까? 언젠가부터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네. 저는 연구를 했죠. 이게 바로 드라마 도깨비에서 비롯된 겁니다. 도깨비에서 그 도깨비는 계속 살아있지 않습니까? 몇천 년을. 네. 근데 고려시대에 그 충신이 죽었는데 이제 이번 생에 와서 보니까 그 충신이 태어났는데 참 힘들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사장이 직접 와서 인사하면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합니다. 네.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너무 과하잖아요. 그랬더니 당신이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동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전생에 나라를 구했으니까 이런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도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게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서 특히 이제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도 있지만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그 힘이 이 문화 속에 있다라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같은 문화 교화의 흐름도 계속해서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우리 원불교 문화의 교화의 흐름,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현장에서 몸소 많이 체험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 성공교무님이나 성공교무님께서 가시는 길이 우리 교단이 가는 방향이 된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지는데 네.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게 사실 직접 대면하고 대면 법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없어져가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공부도 좀 소규모
공부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영상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런 법이나 공부 방법을 전해받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그 활성화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무님들도 영상 매체를 이제 지금도 충분히 SNS나 좀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 영상 매체가 주는 그런 이미지를 잘 활용을 하면 네. 좀 더 원불교가 더 세계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직은 부족한 다양한 콘텐츠라고 네. 생각이 들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충사님께서는 우리 원불교의 문화 교화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뭐 큰 거창한 주제가 아니더라도 네. 어떠한 흐름으로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네. 문화라는 것은 시대를 반영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부처님들께서 방편을 쓰실 때 시대와 문화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맞춰서 천만 가지 방편을 쓰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는 무슨 이런 공연이라든지 뭐 레크레이션 이런 다양한 음악 이런 것도 있지만은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저도 이제 탁구 대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은 문화가 다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많은데 천만 가지 방편으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전부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리고 예전에는 설교하면 위에서 어르신이 아주 거룩한 법문을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받든다는 약간 이분법적인 그런 시대가 됐고 주인공이 따로 있고 나머지는 조연인 이런 시대에서 네. 지금은 각자가 다 드러나는 그런 미륵불 영화의상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주체도 이렇게 지금처럼 각각 곳곳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다 주인이 되도록 네. 그분들이 뭔가 그 스토리가 다 하나하나 있는 이런 것들을 살려내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각각의 교화 현장과 각각의 캐릭터에 맞는 다양한 것들이 네. 정말 용화 해상처럼 모두가 부처인 것처럼 활동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내 마음의 법문입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모시고 있는 법문들이 다 또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의 법문, 어떤 법문을 소개해 주실지 먼저 충사님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대종경 수행품 1장 말씀입니다. 네. 제가 훈련원에 있기도 하지만은 이 법문을 읽고 공부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용이 긴데요.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석으로 외게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일상수행의 요법을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고 왜 그러느냐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 응용 주의 사항과 교당 내양시 주의 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 셀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에 모든 범부 중생들이 입성, 성인이 되는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 이 법문이 아주 저에게는 가장 와닿고 이대로 일상수행 요법을 늘 대조하며 살려고 마음을 정하고 챙기고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충사님은 마음속에는 정말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부처로 만드는 그 서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수행품 1장의 법문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성공교무님은 어떤 법문을 소개해 주실 건지요? 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런 에너지를 네. 이 법문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산종사 법어 제15 6초편 17장 말씀에서 내 어려서 천어처럼 생각되기를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리라 하였더니 옛 성인도 풍기를 바르고 시속을 바꾸는 데에는 풍류 같음이 없다 하셨나니라.
성가를 일종의 노래로만 알지 말라.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나니 그 가사를 새기며 경건히 부르라. 그 네. 법문에서 영감을 받아서 네. 지금 전국을 돌면서 공연하고 있는 그 주제의 컨셉이 네, 풍류로 건져 쇼입니다. 풍류로 건져 쇼. 쇼. 아마 스승님의 염원을 정말 담아서 네. 그 법문을 몸소 실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까지 두 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내 마음의 법문을 살펴봤는데요. 법문을 생활의 표준 삼고 법문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법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고 계신지요?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연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 시간입니다. 녹화 전에 저희가 좀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요. 평소에 서로 편지를 쓰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처음 전혀 없죠. 전혀 없으시죠? 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소중한 법연으로 이어주심에 감사하고 서로에 대한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편지를 저희가 준비하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성공 교무님께서 네. 우리 충산 정성공 교무님께 편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앞을 보시고요. 네. 성공 교무님께 편지 올리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웃음과 배려로 맞아주시는 정성권 교무님께 어제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운동도 하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역시 우리는 코드가 잘 맞는 사이였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추억 사진을 뒤져보니 정말 많은 훈련과 행사에서 교무님과 함께 숨쉬며 진행해왔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네요. 지금 홀로 단신으로 앞에서 노래하던 끼 하나로 무대에만 서다가 모두가 즐기고 행복을 느끼는 레크레이션을 알게 해준 교무님. 항상 끊임없이 재미있는 언변으로 즐거움을 주시고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으로 저에게는 감동이며 항상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직접 우스꽝스러운 가발을 쓴 모습도 스스럼 없이 보여주시고 본인이 모르는 분야에는 철저하게 배우는 입장으로 낮아지시는 교법 실천의 모습에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왔습니다. 행복의 어원을 설명해 주시며 육신의 행복과 정신의 행복이 항상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교화를 향한 열정과 훈련의 행보를 우러러보며 많이 배우고 행복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떠신가? 네. 뭐 말이 필요 없는 그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이 편지를 처음 받으신 편지 받으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네요. 네. 굉장히 감동적이고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충사님께서 우리 성공 교무님께 마음의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자랑스럽고 고마운 성곤 교무에게 아직도 고등학교 시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무대에만 올라가면 엄청난 에너지로 대중을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성곤 교무. 출가를 서원하고 학교 다니면서도 홍기 교무님이 불러주거나 교단이 원하는 곳에는 항상 달려가서 도움을 주었고 특히 군 교화를 통해 원불교 교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갈 때 성곤 교무가 있었기에 큰 도움이 되었어. 그 또한 너무나 고마워. 공연을 하더라도 혼자 자기 멋에 도취하는 공연이 아니라 항상 대중을 생각하고 대중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어. 특히 레깅스를 입고 군인들과 함께 왼발, 왼발, 왼발 하는 구령에 맞춰하는 퍼포먼스. 아마 노래가 넌 내게 반하시였던 것 같은데 나한테는 최고였던 것 같아. 요새도 풍류로 건져 쇼쇼쇼를 통해 원불교 문화법회 또 각종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원불교 문화교화의 선봉장이 되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지 몰라. 성곤교무의 공연을 통해 대중들이 유쾌해지고 마음의 번뇌망상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고 있으니 결국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과 마음의 자유를 주는 점에서 우리 원불교가 목적하는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육신불공도 잘하면서 교화 대불공하는 성곤교무 되길 바래. 파이팅! I love you.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무대가 좋습니다. 네, 무대가 너무 좋고요. 서로 이끌어 주시고 또 잘 따라가고 또 우리 성공교무님은 또 다른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선순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서로 재능과 장점을 함께 배우고 나누면서 새로운 교화길을 걸어가는 법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방송에 오셨으니까 영상 편지.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두 분은 이제 지금 옆에 이렇게 계시지만 방송을 보시지 못한 스승님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의 누군가가 될 수 있고 그분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시간입니다. 우리 성공교무님은 영상 편지 어느 분에게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 영상 편지를 좀 다르게 접근을 해서 네. 그분에게 보내고 싶었는데 그분이 지금 제 눈앞에 와 계셔서 제가 또 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뭔가요? 저에게 지금. 네, 영상 편지 시간에 또 아하. 따로 편지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하. 네. 역시. 항상 고마운 홍기 교무님에게 20년 전 교무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릅니다. 저는 첫 교당 발걸음에 교무님은 첫 임지였지요. 둘 다 처음이었지만 죽이 아주 잘 맞았지요. 때론 친구처럼, 형님처럼 또는 아버지나 스승님처럼 따스럽게 대해주신 덕분에 밖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인연보다 특별하고 끈끈한 인연이 또 있구나 새삼 느낍니다. 덕분에 새로운 세상의 문, 전무 출신이라는 세계로 인도됨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단의 중요 행사 때마다 교무님의 사회와 저의 공연이라면 물 만난 고기 마냥 편안하게 좌중을 압도하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지요. 진심을 담은 마음과 감성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크게 전하는 모습에 저 또한 저렇게 정성의 마음을 담아 해야겠다는 생각이 쌓여 조금씩 당신을 닮아가는 모습이 뿌듯합니다. 앞으로 남은 저의 목표는 청출어람이 되었습니다. 교무님께서 무대에서 보여주시는 정성과 감성을 잘 보고 배워 한 사람이라도 더 깊은 울림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섭니다. 그렇게 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큰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봐 주시고 전생에 좋은 선연에서 더 큰 영생의 법연이 되길 간절히 마음 모아 봅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예, 홍기 교무님 네네. 이렇게 지금 제자의 영상 편지를 들어보셨는데 네네. 그 감회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네. 저는 예. 저에게 영상 편지를 지금 대본상으로는 지금 다른 분들이 계신데 네. 깜짝 놀랐고 감동이 일단 크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공교무님의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단에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늘 염원을 하고 있고 풍류로 건조쇼를 처음에 생각할 때 저에게 그런 고민 이야기를 했었을 때 사후급지 어려운 교당을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전하고자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서원과 맞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굉장히 크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 가을 이야기인데 끊임없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저의 소원을 되돌이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히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많은 방송 활동할 때 우리 묵동교당에서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요. 더 큰 성자가 되고 또 정말 대중들에게 원불교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표 교무님이 되어주시기를 저 또한 간절히 염원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참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충사님 준비해주신 영상 편지 전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오늘 마음껏 전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나온 김에 고마웠던 부모님과 스승님께 간단하게 감사 말씀을 편지로나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음보살 같은 문타원 김성희 교무님, 이 성불할 사람아, 이 말씀은 경계마다 저를 대조하는 마법 같은 주문입니다. 지금도 수행자로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저도 더 마음 챙깁니다. 서원을 심어주시고 종교인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해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하나 또 있어요. 네, 부모님께. 저희 또 부모님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지금도 제 수행의 표준은 두 분입니다.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 어느덧 제 삶의 표준이 되어 두 분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교무로서 열심히 공중사에 임하기를 바라시며 편안하게 대해 주셨죠. 당신들은 한겨울에 보일러도 안 떼고 집안에서 두꺼운 옷에 털 실내화 신고 계시면서도 남에게 베풀 때는 더 못 줘서 안달하십니다. 무엇이든 지금도 받기보다는 더 주시려고 하시는 부모님, 저도 부모님 살아오신 생애처럼 자력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아들 성권 합장. 따뜻한 그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부모님들께서도 흐뭇한 마음, 그 출가했을 때 업어주셨던 그 마음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상편지 감사드립니다.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특별 이벤트로. 아, 그렇습니까? 대본에 없는 건데요. 네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고 하니까 네. 실은 이렇게 오늘 법연이 저하고 성곤교무가 출연을 했지만 성곤교무와 홍기교무도 너무나 소중한 법연이고 또 저에게도 우리 홍기교무님이 또 소중한 법연이라 원래 대본에는 없었는데 우리 홍기교무님에게 저도 영상 편지 하나 실제로 계시니까 실물을 보면서 편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도반 홍기교무님, 어찌 다행 같은 학년으로 만나자마자 전생부터의 인연이었음을 알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운동하며 함께 서원을 키워갔지요. 함께하면 안 될 일이 없고 함께하면 오직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지요. 첫 교화 현장도 같은 경인교 교구에서 활동하며 각종 교구 행사를 위해 부천과 수원을 다니면서도 홍기교무와 함께하니 멀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삼동별이 청년들 연합법회를 함께 이끌어가면서도 참 행복했죠. 연말에 부천교당 일 도와준다던 삼동별이 여자 청년 교도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오겠다고 했는데 바쁘겠다는 그날 수원교당에서 홍기 교무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미래의 정토감을 찾았구나 하는 생각에 미소가 절로 나왔고 부천에 살던 예비 종토를 만나기 위해 교당에다가는 저와 만난다고 해놓고 저한테 미리 말을 안 해서 교당에서 홍기 교무 찾는 전화가 저한테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주 순발력 있게 대처해서 교당에서 전혀 눈치 못 채게 했었죠. 교하든 운동이든 연애든 공부든 항상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홍기 교무님, 제가 10년 동안 연습한 탁구 실력을 홍기 교무님은 6개월 연습으로 따라잡을 정도니 그 역량에 그 노력이면 안 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홍기 교무님이 군 교화 마치고 나올 때의 그 마지막 설교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말 감동적인 설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비 교무 시절 교화쟁이 되겠다고 선언하던 그 약속대로 교화의 달인이 되어버린 모습에 감동과 존경의 마음으로 박수를 쳤었어요. 서로를 키워주는 도반이 되자고 했는데 홍기 교무님만 훌쩍 커버린 것 같네요. 언제 따라가려나. 홍기 교무님의 인도로 출고한 성곤 교무가 어느덧 이렇게 성장해서 교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도 뿌듯하고 목동교당 교화하기도 바쁜데 다양한 출장 법회, 원음방송 진행까지
여러 활동으로 교화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홍기 교무님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답니다. 저도 꾸준히 제가 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 보훈자 되려고 합니다. 우리 각각 교화와 훈련으로 교단과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해나갑시다. 언제나 지금처럼 열정적이고 정성스럽게 살리라 믿으며 건강하게 서원 이루시길 두 손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토님, 도율이, 지율이 못 본 지도 오래됐네요. 우리 가족끼리도 시간 내서 오붓한 시간 가져봅시다. 원기 108년 5월 26일 영생의 도반 정성관 두 손 모음. 네,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 같은 편지가 오늘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감동을 함께 줍니다. 제가 근무할 때 그런 적이 있었었군요. 네. 오늘 실은 제가 우리 정성공 교무 모시면서 성공 교무님이 진행을 차라리 하시고 저와 성공 교무가 이렇게 자리 좀 바꿨으면 좋다라고 이제 이 진행 우리 방송국 측에 제안을 할 정도로 오늘 성공 교무님은 많은 저에 대한 또 우리 성공 교무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 굉장히 조바조바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또 폭발이 될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러웠는데 다행히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성공 교무님과 저는 지금까지도 서로 경어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둘은 지금까지도 경어를 써 별로 안 친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친하다고 다 말을 놓는 것은 또 아니고 서로 경어를 쓰면서도 얼마나 가까울 수 있는지를 저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동생이지만 아껴주시고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평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신지 저도 충분히 잘 느끼고 있고 배워가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 모시면서 굉장히 제가 지금 역으로 지금 인터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낯선 기분인데요. 우리 성공 교무님 팬클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편집 팬클럽 분들에게도 짧게라도 좀 해주셔야 네, 맞습니다. 다음에 이 또 한 컷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팬클럽에게 영상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제 팬 네임이라 그러죠. 팬을 부르는 지칭을 제가 반짝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교당을 돌면서 마지막에 의상을 갈아입는데 그 의상이 이제 호피무늬 의상을 맨날 똑같은 걸 입고 다니니까 저희 팬클럽께서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네. 반짝이 의상을 사라. 그렇게 하셔서 제가 팬 네임을 반짝이로. 그래서 반짝이 우리 반짝이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그 정성으로 이제 반짝이 의상을 살 수가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옷을 매번 입을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정성, 여러분들의 웃음, 그렇게 감동 받으신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더 힘내서 전국 방방곡곡 열심히 힘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반짝이들 화이팅! 네, 반짝이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많은 활동을 하려면 실은 이렇게 적극적인 지지, 무조건 내 편이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반짝이 회원들이 정말 1000명, 10,000명, 100만 명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네. 많은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떠신가요? 성공 교무님, 우리 김성공 교무님이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러 무대에서 마음껏 그 역량을 펼쳐 보이고 있으시는데 뿌듯한 마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보다도 우리 사실 홍기 교무님께서 성공교를 보면은 굉장히 뿌듯할 것 같고 네. 또 뭔가를 잘할 때 기쁘기도 하지만은 자기 꿈을 향해 달려나갈 때 또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네. 혹시 이렇게 뭔가 그 장애에 부딪혔을 때 그때는 느낌이 어떠셨는지 우리 홍기 교무님 저에게요? 생각을 먼저 좀 묻고 싶어요. 네. 성공 교무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문답 감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같이 듣고 또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교단 내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교단을 울타리에서 큰 교무가 될 수 있기를 계속 소원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만나는 인연들 속에서 끊임없이 도와주는 인연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느껴져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교도님 아마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지금 화면에 나와서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는 어려움 없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에 부딪혔었을 때 그 막힌 혀를 뚫어주시듯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네. 계셔서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성공 교무님이 용기 잃지 않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대체 불가한 저는 교무님의 역할을 지금 우리 성공 교무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네. 네. 우리 네. 성공 교무님의 장점 우리 네. 추사님이 보시기에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 진짜 이 장점 덩어리죠. 네, 장점 덩어리인데 제가 이제 저한테 레크레이션을 배웠다고 했는데 네. 사실 제가 뭘 지도를 해준 것은 아니고 우리 성공 교무의 특성이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레크레이션을 물어보기도 하고 문답을 좀 가끔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한 번 물어보면 뭐 거기서 거기지 하고 별로 이렇게 두 번 물어보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네네. 우리 성건 교무는 레크레이션을 맡아가지고 어디 진행을 갈 때마다 본인이 한 번 배웠는데도 꼼꼼하게 그때마다 연락을 또 합니다. 이번에 어디에 행사를 맡았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고 장소는 어떻게 되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에 맞게 이러이러한 그 행사장일 때는 이것은 어렵고 이런 것은 가능하다. 그냥 의자로만 돼 있는 것은 이것은 되고 이건 안 된다. 그다음에 열린 공간으로 돼 있어서 방석식으로 돼 있다 하면은 다양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그때 해주고 연령대에 따라 또 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건 이제 제 경험의 바탕에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본인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 번 행사를 다녔음에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네. 그런 어떤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현장에 맞게 그걸 문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장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앞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혼자서 멋들어진 공연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 대중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 장악력. 이런 것들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연령이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도 우리 성공교무 공연을 보면 다 좋아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런 것을 연말을 하는데 늘 걸어다니면서 조용하거든요. 네. 그때 사실은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해요. 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면 항상 다음 공연은 뭐지? 이러면서 뭐 고민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네. 이렇게 늘 연마에 사는 모습이 굉장히 장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충사님께서는 출가 이후에 차곡차곡 본인이 생각한 대로 서원을 쌓아가면서 준비하시는 그런 자세가 계속 유지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계획도 무척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획, 어떤 계획을 그리고 계시나요? 네, 저는 원불교의 교법 중에서 정말 합리적이면서도 모든 것을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오래오래, 꾸준히 그리고 이소성대의 법문을 저는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 같은 범부 중생들은 갑자기 한 번에 뭘 깨쳐서 어떤 신통을 얻고 한 번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 챙겨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훈련의 본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단에서 이제 다양한 이런 문화 교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가운데 저는 그 중에서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이 훈련이라는 분야에 계속해서 현재의 서원을 이어가고 삼동원 훈련에서 이제 정기 훈련을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교도 훈련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는 제 스스로 자신 훈련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을 위한 훈련 그리고 국민 훈련을 위해서 삼동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참삼 훈련을 비롯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금 새로운 시대의 그분들의 입장에 맞게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종교적이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위안을 얻고 뭔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교법을 잘 녹여내서 세상에다가 이렇게 전파하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앞으로 그 서원을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든든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 교단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서원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서원을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공 교무님, 지금 교무님이 되신 지 몇 년 차 되셨나요? 네, 이제 6년 차가 됐네요, 벌써. 6년 차. 네. 출가하신 지는
네, 이제 18년째. 18년째 됐고요. 네. 짧은 세월입니다. 그리고 긴 세월입니다. 이 사이에 정말 많은 활동들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교단 내에서 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인생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네, 일단은 뭐 짧게 바로 눈앞에 있는 거는 이제 트로트 교무 가수로서 이제 다양한 방송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게 일단은 첫 번째 계획이고, 좀 더 길게 바라보는 계획은 이제는 교당이 단순히 건물이 교당이 아니라 사람이 교당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문화법회를 계속 해보면서 이동식 교당 해서 교당을 직접 움직여서 제가 찾아가는 곳이 교당이고, 그곳이 열려있는 곳이 법회 장소인 그런 컨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교화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교당. 우리 충산 정성훈 교무님과 제가 수십 년 전부터 네. 법당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모든 법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캠핑장 가서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바닷가 가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대형 운전면허 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버스로 정말로 교도님들 모시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당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그 자체가 교당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꼭 움직이는 교당의 역할을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네.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과 정말 유쾌한 시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어떠신가요? 출연하신 소감. 네, 너무 저는 정말 웃다가 이렇게 방송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유쾌한 시간이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에 출연하신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십니다. 방송을 다 마치시는 이 마당에 앞으로 출연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또 용기도 좀 주시고, 또 오늘 어떤 마음이셨는지 끝으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사님 먼저. 네, 저는 일단 먼저 홍규 교무님이 앞에 이렇게 계시고 우리 성공 교무랑 같이 하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이런 격식은 있었지만 그런 시간이라 시간 자체가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금 제 살아온 생애도 되돌아보고, 또 우리 이제 후배인 성공 교무가 활동하는 거를 또 다시금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래, 다시금 또 마음을 챙겨서 더욱더 저로서도 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들었고, 이 방송을 또 보는 분들에게 어떤 이런 선한 영향력으로 또 다른 분들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가까운 분하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편한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하고 와서 하려면 조금 어색하고 네. 그럴 텐데, 이 법연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 게스트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홍기 교무님도 잘 이끌어 주시고 하니까 다른 분도 그렇게 서로 인연된 분들끼리 나와서 같이 이런 자리를 만든다면 부담 없이 이 시간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좀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더 빛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굉장히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출연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훈 교수님, 오늘 마지막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두 분과 함께 한다고 했었을 때, 뭐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알아서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진리를 표현할 때 무의, 이화 자동적으로 된다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의 이 방송이 정말 무의, 이화 자동적으로 제가 뭐 하나 애쓰지도 않아도 즐거움을 주려고 제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애쓰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정말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즐기는데 자동적으로 방송이 재밌게 나가는 그런 방송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고 기뻤고요. 지금 출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이제 진행의 달인이신 김홍기 교무님이 편안하게 진행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꼭 신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법연과 좋은 추억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법연에 대한 깨알 홍보까지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 오늘은 김성곤 교무, 충산 정성권 교무를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이보다 더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드는 소중한 법연이었습니다.
네, 오늘 만난 법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법연은 누구신가요? 그 소중한 법연에게 은혜를 나누는 나날 되시길 염원드립니다. 오늘 출연하신 법연들과 함께 인사드리며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